대법원 2020년 2월 6일 선고 2015다 233579 233586 판결 사건명 임금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갑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상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갑 회사의 임금 지급 실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데도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을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갑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갑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갑 회사는 실제로 임금협정서, 임금조견표,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세부 항목에 따라 을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협정상 임금체계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월별 근무 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약정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수당 금액을 합산하여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갑 회사는 월 고정액 외에 별도의 법정 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임금협정서에는 임금조견표에 나타나지 않은 각종 수당은 별도 해당 월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여야 할 월 임금액조차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임금협정서의 기재 부분은 갑 회사의 임금 지급 실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데도 명시적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을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2월 6일 선고 2017다 215 728 판결 사건명 보험금 등 판시사항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 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 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판결 요지 1. 구상법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5조의 3, 제3항은 단체 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의 규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 수익자의 지정은 구상법 제735조의 3, 제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 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된다. 판시사항 2.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 계약이나 상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소극 및 이때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법리는 단체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 계약이나 상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다. 이때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단체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20년 2월 6일 선고 2018다 241083 판결 사건명 임금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사업의 의미 및 사용자가 농업,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 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 장소가 주된 사업 장소와 분리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인 갑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조합의 건설 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에 종사한 을 등이 갑조합을 상대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조합이 건설 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인 갑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조합의 건설 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에 종사한 을 등이 갑조합을 상대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등은 갑조합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사업장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건설 현장은 영림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갑조합은 건설 현장에 연중 상시적으로 을 등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반면 영림사업장에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를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 현장과 영림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갑조합이 건설 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갑조합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2월 6일 선고 2019다 223723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판결 요지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소재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재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료지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 금액을 확정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20년 2월 6일 선고 2019다 270217 판결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1. 상법 제42조의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 소극.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영업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2.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정한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원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변제자가 갖는 구상권의 범위 내. 판결요지 2.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 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주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대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 2015 다 225-96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가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갑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을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갑 회사의 보호 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갑 회사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갑 회사가 주장하는 피침해 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주식회사가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한 후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는데 갑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을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란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을 회사는 1년 반 이상 갑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소송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가 이미지 복제 등으로 갑 회사의 보호 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갑 회사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갑 회사가 주장하는 피침해 이익이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 2019 다 271-012 판결 사건명 사용료 판시사항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윌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 요지.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윌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성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